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시아입니다. 벌써 2021년이 끝났어요. 올 한 해를 마치며 이런 영상들 이제 지금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도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기타는 지금은 칠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계속 기타를 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기타 없으면 전주를 못 알아보실까봐 안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올해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책도 출간을 했고요. 참고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자비 출판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네, 어찌됐건 첫 책을 발간을 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응mon유통사 뮤시아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이쯤에 띄워드리면 영상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현재 그래서 우수사례집도 작성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것도 10권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책 나오면 또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서 제 소감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제가 운전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차도 샀죠. 제 첫 차예요. 인생 첫 차. 근데 차를 여름에 샀는데 벌써 공업사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사고 2번 시원하게 치고 나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겁이 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일은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썸네일에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 싶어서 적어놨는데 30대 미혼 개인사업자가 집 사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늘상 요즘에 이제 가족들이랑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사람 관점이 어떻게 더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0N살의 제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진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치관이 확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려면 그냥 그런 계기가 생겨서 막 사람을 몰고 가요. 제가 책을 쓸 무렵만 해도 그게 사실 1년도 채 안 된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올 초의 일이죠. 올 초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 저는 2배 비싼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책에 보시면 막 전셋집을 얻고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보는 대로만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합리적이고 맞는 길이라고, 그게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책에도 썼겠죠. 네, 평생 남는 제 책인데 책에 쓸 정도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제 책을 보신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댓글을 많이 안 남겨주시다 보니까 많이 달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럼 여러분 마음이죠, 그거는. 제가 제 채널에서 제 책 소개도 많이 했으니까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통도 굉장히 좋고 치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찰청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굉장히 낡았지만 대신 쌌던 그런 전세를 얻었어요. 처음에 전세를 들어갈 때 9천만 원의 전세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저보다, 그러니까 제 동생보다 어렸어요. 90년대생이셨는데 그분은 제 전세금을 끼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집을 매수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 70년대에 복개천 위에 지어져서 토지 지분이,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안 되기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죠. 집값이 안 오르고 전월세 수요만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를 끼고 5천을 투자해서 사셨으니까 1억 4천이었던 집이 2년 뒤에 전세 만기가 됐을 때 1천만 원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드렸고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1억 5천 전세를 안고 2억 넘는 가격에 그 집을 파셨어요. 2억이었나? 2억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양도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90년대생이니까 1주택자 아니었을까 싶어요. 양도세 내봤자 뭐 얼마나 냈겠어요. 앉아서 3천만 원 번 거죠. 그때 이제 살짝 충격이 왔었는데요. 되게 부럽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집을 사는 건 왠지 저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남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럽긴 한데 뭐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 정도? 막 로또가 됐다 막 이런 소리를 전해 듣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부럽지만 뭐 배가 아프진 않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근데 집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한 1년 좀 지났나? 이번 전세 끝나면 나가달라고 되게 일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집에 정이 떨어져 가고 있는 무렵이었는데 마침 또 그 집주인께서 아들이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만기가 아직 좀 많이 남긴 남았지만 다음엔 어떤 집으로 옮길까 보면서 이제 계속 집을 알아보는 게 제 새로운 취미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 전이에요. 그 동네가 이제 서대문 쪽인데 거기가 일대가 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매물이, 그 아파트가 한 2억 5천 정도 수준으로 매물이 나와 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계속 집을 알아봤으니까 보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얼마인지. 재개발이 된다, 막 후보지에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때 그냥 매물이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4년 전에 전세를 9천만 원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거기 전세는 있거든요. 전세 올라와 있는 게 2억 4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매매는 아예 없어요. 부동산에서도 거기는 투자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재개발이 안 될 게 너무 뻔했으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재개발을 기대하지 않았던 아파트였는데 참 세상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책에도 밝혔던 것처럼 착하지 않아요. 놀봅니다. 그런 제가 어리신 분이 몇 천만 원을 벌어서 나갔다 이런 거는 좀 부럽긴 해도 배가 아프진 않았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때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그 내용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조금만 무리를 했으면, 무리도 아니에요. 1억 4천 정도 주고 사고 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때 살 수 있었는데, 그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살던 집에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소유자랑은 상관없이 거주자한테 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권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뭐 이주비 같은 것도 좀 나와서, 제가 만약에 계속 살았으면 또 뭐 그래 뭐 집은 그렇게 됐지만 나는 이주비라도 받으니까 뭐 주택 깨끗한 데 들어갈 수 있는 뭐 입주권이라도 생기니까 하고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남 좋은 일은 못 시키겠다, 내 돈으로 남 좋은 일은 못 시키겠다는, 제가 놀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전세를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제가 사실 이사 나올 때 월세로 나왔어요.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해서 이 월세 계약이 끝날 때에는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집을 몇 달 동안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제 첫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에 제 집을 마련했네요. 9억짜리 막 12억짜리 이런 아파트를 산 건 아니고 빚 없이 살 수 있는 선 안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샀어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면 안 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도 듣지 않기로 했어요. 남들 하는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집도 전문가들도 다 말리는 집이었거든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그 집은 사는 건 아니라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집이고, 그러니까 그 90년대생 그 제 전전 주인, 그 전 원래 주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팔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팔게 돼서 너무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라고, 후련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년 뒤에 집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투룸 오피스텔을 샀지만,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를 낼때 4.6%를 내야 되니까 그게 또 장난이 아닌데, 내고 나니까 또 그냥 잊고 살만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집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하는 마음, 지금으로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거주를 지금 당장 안 하고 있더라도 제가 그 집에 굉장히 살고 싶은 집이거든요. 예뻐요. 집이 되게 예쁘고 구조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뷰도 좋고 해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있어요. 그냥 내 집이 하나 있다, 나는 일단 1주택자는 이뤘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한결 안정적이고, 부러움으로 막 저를 너무 괴롭히던 그 두통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동네에 가보고 막 그 집을 기웃기웃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계약한 게 화요일이에요. 12월의 어느 화요일입니다. 제가 근데 화요일마다 기타 수업이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 계약의 즐거움을 막 만끽하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수업하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새로 생겼는데 그때 볼륨을 높여요? 볼륨을 높여라? 아무튼 볼륨을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연을 읽어주는데 플렉스한 걸 자랑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뭘 샀어요 막 이런 사연을 보내주면 옌디라는 분이, 제가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목소리만 아는 DJ 분이 계세요. 옌디가 축하를 해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그러는 방송이었어요. 제가 그냥 그걸 들으면서 그날 부동산을 계약을 했으니까 저 집 샀어요 이런 얘기를 보내면은 사연 당첨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저 집 샀어요 하는 사연을 다른 분께서 보내신 거예요. 저 진짜 완전 소름. 찾아보시면 지금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시 듣기가 되니까. 12월의 어느 화요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계약했는지는 그냥 왠지 부끄러워서 밝히기가 좀 그런데 네, 플렉스한 거 자랑해주세요 하는 사연을 보내는 날이었어요. 볼륨이었어요. 그때 집 샀다는 내용을 보내신 거예요. 그날 청약이 돼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이런 사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옌디님이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시면은 뭐 예쁜 가구, 새 집에서 뭐 행복하세요 막 이런 축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마치 저한테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날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막 너무 신나서 들뜨고 이런 기분일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집이 하나 있으니까 뭐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 살면 되는 집이고, 1년 뒤에 또 내 눈에 안 차서 또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면 세를 놓으면 되니까, 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면 되니까, 어찌됐건 제게 생겼다는 게 마음이 참 넉넉해지는, 마음이 되게 넉넉해지네요. 제가 빚을 내서 산 게 아니어가지고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통장이 좀 많이 비긴 했지만 마음이 가벼워요. 통장이 빈 만큼 마음도 가볍고, 이제는 어차피 부동산을 들여다봤자 살 돈도 없고 다 써버려가지고 참 인생이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책을 낸 다음에 책을 몇 번 이제 다시 보잖아요. 샤넬 클래식백에 대한 언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거를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지금 3번인가 언급을 했어요. 참 웃기죠. 그때는 제 머릿속에 샤넬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실 책을 내자마자 샤넬 클래식백을 샀어요. 사서 이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거보다 비싼 집을 샀네요. 제가 엔잡러의 N가지 명품 언박싱을, 엔잡러의 N가지 명품 언박싱,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엔잡러의 N가지 명품 언박싱이라는 책을 쓸 때 처음으로 막 비싼 거를 사봤다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명품 브랜드에서 이것저것 사보고 느낀 저의 시시콜콜한 생각들, 저의 감상,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집을 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사람 일이 참 이렇게 다 모든 게 나비효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르메스 스카프를 산 거를 시작으로 해서 가방도 사고 뭐 이것저것 옷도 사고,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단련이 되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비싼 걸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고 말 못하는 미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막 명품을 사재끼면서 1년 동안 그러면서 소비의 맛을 좀 알게 되고 소비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도 살 수 있게 되고, 차를 사니까 돌아다니는 반경이 되게 커지면서 이것저것 임장도 다니고, 제가 몇 달 동안 집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차가 없었으면 아마 귀찮아서 못 나갔을 수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집이라는 거를 플렉스할 수 있는 정도의 뭐랄까 마음의 자세 같은 게, 네 맞아요. 근데 돈을 써보다 버릇하니까 목돈까지 쓸 수 있는 연습이 저도 모르게 됐던 것 같아요. 올해를 마치면서 저는 참 많은 일을 했네요. 책도 쓰고 차도 사고 이사도 오고 집도 사고, 네 결혼 빼고 다 했어요. 제가 올해 되게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막 유튜브도 만들고 제 회사가 이제 상도 받고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영광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이루었는데도 얼마 전에 친구네 집에, 친구가 애가 둘인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애 봐주고 하면서 그날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뭐 재테크하고 돈 불려가지고 물려줄 사람이 있구나. 얘 인생은 허무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비혼주의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이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왔는데 친구가 애 둘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얘 인생은 되게 허무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또 부럽더라고요.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애가 있고 막 가정이 있는 거를 부러워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막 애 씻기는 것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좀 생소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나 봐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그걸 뿌듯해하면서 연말을 그냥 풍성한 마음으로 보내도 될 것을 약간 부러운 마음이 살짝 들었었어요. 근데 다시 또 며칠 지나서 또 마음을 추스려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또 제가 부럽다고 하거든요. 자유롭고 여유롭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는 나 하나만 연명하면 되는 그런 고요한 싱글 라이프가 또 부럽다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세상 일은 정답이 없는 게 맞아요. 남의 인생 부러워할 일도 진짜 없고 불행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 불행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또 거기에 안 좋아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고 욕심이 난다면 마음껏 욕심을 부리세요. 마음껏 욕심을 내서 뭐 가져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고 욕심은 나쁜 게 아니니까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심은 최대한 부리시고 대신에 뭐 일부러 불행을 찾을 필요는 없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행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서든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욕심이 또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은 그걸 또 억누르지 마시고 마음껏 펼치면서 그렇게 좋은 내년을 2022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매일매일 다잡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를 쓴 저도 매일매일 저 스스로를 다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긴 주절거림이었네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편집할지. 변변치 않은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몇백 분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최대한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기타를 이왕 잡았으니까 한 번쯤은 쳐야 되지 않나?